안녕하세요.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경기 분석가 S보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어제 올려드렸던 라리가 7경기 초안팩에 이어 최종 픽 분석 영상입니다. 라리가는 주중 구강컵과 코로나로 인해 연기 경기들이 치러졌는데요. 7번 경기 그라나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만 그라나다 무패에서 패로 정정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마인츠와 프랑크푸르트 경기가 이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폴더수 조정을 위해 그라나다의 단통 패로 정정할게요. 나머지 라리가 경기들은 큰 변화 없이 초안픽 그대로 분석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분데스리가 7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프라이부르크와 켈른의 경기입니다. 홈팀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호펜하임 원정에서 좌측 윙포드인 그리포와 중원 산타마리아의 골 결정력으로 인해 3대1로 승리했죠. 측면 그리포의 공간 움직임과 볼 관리 능력이 좋았고 최전방 데미로비치의 힘과 높이에서 상대 센터백과의 몸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독일컵에서 슈투트가르트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했지만 분데스리가 리그 경기에서는 현재 6경기째 패가 없고 파죽의 5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6번의 원정 경기에서 1승 2무 3패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호펜하임 원정에서 승리로 원정 징크스에서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3-4-3 포메이션으로 공격에서는 타겟형 스트라이커 중심으로 측면 공격이 매우 위협적이고 중원 압박이 강한 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3백 라인이 상대 공간 침투에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원정팀 켈른은 홈에서 아우크스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다시 흐름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지난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는 공격 전방에 두다, 드렉슬러, 티엘만을 배치해 전방 압박과 역습을 노렸었죠. 수비형 미드필더 스키리가 거친 압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우크스와의 경기에서는 공격 투톱에 두다와 디엘만을 배치했고 중원에 무려 5명을 두며 중원 압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백에서 3백으로 전환한 수비는 제공권과 힘에서는 앞섰지만 빌드업이 좀 부족한 모습이었고 중원에서 볼 탈취 후 공격 전환은 매우 느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힘과 높이는 있지만 공수 전환이 빠르지 않고 세밀한 공수 연결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공격의 흐름은 확실히 프라이부르크가 좋아 보입니다. 쾰른은 중원과 수비 압박은 강하지만 공격 전개가 단순하고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쾰른이 앞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하게 승과 무를 추천드리지만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프라이부르크의 단통승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유니온 베를린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니온 베를린은 지난 브레멘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기록 중이고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과 제공권이 좋은 겐트너, 타겟형 스트라이커인 요엘 푸얀팔로와 최근 10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게 한 막스 크루제가 부상 중이지만 그동안 교체로 출전한 최전방 아워이니와 중원 앙베르찬과 그리스백이 주전들의 공백을 아주 잘 메워주고 있죠. 아워이니와 앙베르찬은 최전방과 측면에서 빠른 침투와 슈팅력이 뛰어나 보였고 그리스백은 공수 조율에 탁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인 프레멜은 제공권과 움직임에 있어서 유연함을 보였고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베커는 측면에서 움직임이 빠르고 아주 정확한 패스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미넨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을 뿐 그동안 패배가 없었어요. 지난 바이에른 미넨과의 경기에서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인 필립의 골로 앞서갔지만 레반도프스키에게 연속 실점하면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죠. 이 경기 패배가 12경기 만에 올 시즌 첫 패배였고 그 이후 도르트문트에게 올 시즌 두 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최전방 베어호스트의 압도적인 큰 신장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양쪽 측면 윙포드 블랙칼로 시테펜을 활용한 빠른 공격 형태를 선보이고 있죠. 우측 풀백인 바쿠는 빠른 공격 가담이 좋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 윙포드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우측의 오타비우는 공격 가담보다는 수비에 장점이 있고 풀백 바쿠가 공격 가담을 할 경우 수비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3백 형태의 수비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중앙 슐라거가 부상해서 복귀했고 측면 루시옹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모습이었어요. 세컨드 스트라이커 필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 상황입니다. 두 팀은 14경기를 치르는 동안 6승 6무 2패 승점이 같습니다. 다만 유니온 베를린이 29득점 18실점, 골득실 차에서 11점을 앞서 있어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 중에 있죠. 공격의 색깔은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측면에서 빠른 공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능력들이 비슷하지만 수비 조직력 부분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3경기에서도 중앙 수비수들의 공수 전환이 늦고 개인 스피드도 많이 떨어집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최전방 아워인이는 최근 빠른 스피드를 살려서 역습과 침투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원과 세컨 공격을 맡는 베커, 앙베르첸의 속도감 있는 공격 과정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매치, 샬케와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케는 올 시즌 4무 10패로 1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크리스티안 감독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3연패를 기록 중이죠. 최전방 파시에시아 대신 출전 중인 부제블라브가 또 부상 중이고, 중원 미들인 마스카렐은 지난 부상에서 복귀한 헤르타 베를린전에서 선발 출전하긴 했지만 후반 초반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핵심 선수, 거기다 대체 선수까지 부상으로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헤르타 베를린전에서 부상 중인 센터백 살리프 사네와 최전방 부잘라브 대신해서 나스타시치가 수비 라인에 들어왔고, 메테오페가 공격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중원의 압박과 공수 전환이 늦어지면서 무려 3실점이나 했죠. 공격에서는 좌측 풀백 오친카이 크로스와 중원 세르디 움직임과 슈팅 능력은 괜찮았지만 공수 밸런스는 좋지 않았습니다. 원정팀 호펜하임은 프라이부르크와의 지난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우측 풀백 호시는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고, 센터백 노르트베이트와 중원 그릴리치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었죠. 호펜하임의 더 큰 문제는 중원에서 더블 볼라치 역할을 하고 있는 루디와 게이거 두 선수 모두가 부상이라는 겁니다. 호펜하임은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그 위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크라마라치의 볼백업, 측면 오버래핑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공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았고, 중앙 수비 불안도 이어지면서 경기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샬케의 경기력이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핵심 선수들과 대체 선수들까지 부상 중입니다. 호펜하임도 중원의 핵심 선수들과 센터백이 모두 부상이죠.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샬케가 홈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대등한 결과를 보이긴 했어요. 두 팀 모두 경기력 저하가 예상되지만 호펜하임의 측면 공격이 샬케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상대 전적 등을 고려해서 샬케의 패와 무를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마인츠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인츠는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2대5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올 시즌 14경기에서 1승 3무 10패, 강등권에 놓여있죠. 시즌 초반 센터백 니아카투와 자니스 킬리안을 중심으로 한 폭백 라인과 라트자, 바이에루 마틴스, 페르난데스를 활용해서 공수 전환을 빠르게 하고 역습 중심의 전술을 펼쳤지만 7라운드 이후에 수비를 3백으로 전환하고 중원의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프라이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죠.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는 최전방 투톱의 화이송과 버카르트의 빠른 스피드 그리고 뒷공간 침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페르난데스의 공수 조율로 전반에만 2대0으로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중원과 측면 수비가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연속으로 5골이나 허용했어요. 이전 경기에서도 브레멘을 상대로 빠른 역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공격수 마레타의 골 결정력이 살아나지 않았고, 종료 직전에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헤딩골을 내줬고 결국 1대0으로 패했죠. 원정팀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홈에서 12경기째 패배가 없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상 차이를 보였지만 홈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패하지 않았던 상대 전적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9경기 만에 2연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죠. 프랑크푸르트는 레버쿠젠 경기에서도 최전방 실바, 중원의 유네스, 양측면의 두룸, 코스타치를 제외하고 지난 아우크스와의 경기처럼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줬습니다.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는 상대팀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의 변화가 아주 심한 편입니다. 아우크스전에 선발로 나섰던 3명의 3백을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는 전부 교체했습니다. 원정보다는 홈에서의 경기력이 좋아 보이고 홈에서 치른 9경기에서 4승 5무로 무승부 경기가 많았지만 패배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강팀을 상대로도 좀처럼 패하지 않는 경기를 펼치죠. 마인츠는 리그 순위 17위로 강등권에 있는 팀이지만 중앙과 측면에서의 빠른 공격 전개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최근 최전방 마테타의 공격 부진은 있지만 팀 내 최고 득점자로 7골이나 기록할 정도로 골 결정력이 나름 있는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마인츠가 홈에서 프랑크푸르트와 1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대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마인츠를 상대로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아 승패를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경기입니다.
저희 S버프에서는 상당히 고민한 결론 마인츠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라이프치히는 14라운드 원정에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중원과 측면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1대 0으로 승리했죠. 이날 경기에서는 지난 13라운드 켈른전, 12라운드 호펜하임전에서 측면과 중원 압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했고 선수들의 변화폭도 많았습니다. 최전방 원톱 풀센을 대신해서 폴스베리오를 중앙 공격에 배치했고 양 측면에 하이다라, 앙헬리노를 선발로 출전시켰죠. 중원은 캄플, 사비체르, 온모가 공수 조율과 압박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에 압박이 잘 이루어졌고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도 빌드업이 잘 진행되면서 측면과 중앙 공격에도 짜임새가 있었죠.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포지션과 선수 변화를 주면서 9경기째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도르트문트는 최근 경기 흐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준수해 보이지만 실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9실점이나 기록하고 있죠. 지난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했지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유니온 베를린과의 원정에서는 상대 역습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1대 2로 패하고 말았죠. 11라운드 홈에서는 슈투트가르트에게 전반 중반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실점했고 이후 4골을 연속으로 허용하면서 1대 5로 대패했습니다. 현재 부상 선수들 대부분이 복귀한 상황에서도 경기력이 딱히 올라오지 않아 보이네요. 최전방 홀란드 역시 득점력에서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산초, 로이스, 레이나로 이어지는 이성 공격의 짜임새가 좋고 그 밑에서 비첼이 공수조일 역할을 하고 있죠. 라이프치히보다는 중원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측면 수비와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상대에 따라 전술 변화를 주고 있고 부상자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8경기 동안 패배가 없이 5승 3무를 기록하고 있죠. 현재 경기력이라면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승리를 예상합니다. 참고로 홀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라이프치히의 승과 무를 추천드립니다. 10번 경기 아우크스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아우크스는 지난 쾰른전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자축 풀백 아고의 골로 힘겹게 1대 0으로 승리했죠. 시즌 초반 유니온 베를린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이후에는 좀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올 시즌 아우크스가 승리한 팀들이 15위 켈른, 16위 아르미니, 17위 마인츠로 하위권 팀들에게만 승리를 했죠. 홈과 원정 경기에서도 홈이라고 해서 딱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켈른전에서 최전방 니덜레우너와 리히터가 투톱으로 나왔지만 큰 활약은 없었습니다. 중원의 조직력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양측면 풀백의 공수 양면에서 움직임은 괜찮아 보이죠. 13라운드 니덜레우너와 호흡을 맞춘 편보관 손가 센터백 구일리우, 우측 풀백 프란베르거가 현재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공수 양면으로 공백이 예상되고 있죠. 원정팀 슈투트가르트는 14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패했지만 공수 양면으로 안정된 전력을 갖춘 느낌입니다. 올 시즌 14경기에서 4패만 기록할 정도로 중원과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단단하고 상대에 따라서 공격에 변화를 주는 그런 경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는 부상 중인 디다비 대신 엔도를 선발 출전시켰고 망갈라, 카스트로가 양측면과 중원을 맡았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측면에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4-3-3 전술로 상대한 라이프치히전에서는 측면 공격이 수비 가담이 잘 이루어지면서 공간을 전혀 내주지 않았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현재 리그 11위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26득점, 21실점으로 중위권 팀들 가운데 득점력과 실점률이 낮은 편입니다. 경기력에 비해서 조금 순위가 낮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크스가 슈투트가르트의 중원 조직력을 무너뜨릴 짜임새는 없어 보이네요. 아우크스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아르미니와 H베를린의 경기입니다. 홈팀 아르미니는 최근 미넨글라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했었죠. 이 경기에서 전력상 높은 팀을 상대로 촘촘한 수비 라인으로 상대가 22개의 슈팅이나 때려냈지만 단 1실점으로 잘 막아냈다고 판단합니다. 미란 글라전을 포함해서 12경기에서 2승만을 기록 중이고 무승부 없이 10경기 모두 패했습니다. 시즌 초반 프랑크푸르트와 켈른을 상대로 빠른 측면 역습으로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최전방 코르도바는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워 보이고 대신 그동안 교체로 투입됐던 장신 파양 쿤즈가 선발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측면과 중원에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활동폭이 넓은 도안과 중앙 공격인 클로스의 빠른 스피드와 침투는 준수한 편입니다. 원정팀 헤르타 베를린은 리그 꼴찌인 살케를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반전에 성공했죠. 이전 13라운드 원정에서는 프라이부르크에게 1대4로 대패했고 12라운드 홈에서는 17 마인츠에게도 득점 없이 비겼었죠.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중앙 공격수 코르도바가 득점에 성공했고 중원의 다리다가 최근 3경기에서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패스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측면인 쿠냐와 루케바키오의 측면 공격은 괜찮지만 이걸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골 결정력이 아쉬움이 있고 수비에서는 침투하는 상대를 집중력 있게 마크하지 못하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아르메니는 홈에서 헤르타 베르는 상대로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부상 중이고 14경기에서 단 9득점에 그칠 정도로 득점력이 좋지 않습니다. 베를린의 중원과 측면 수비 불안함은 있지만 득점력이 있는 팀이에요. 아르메니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14경기 최종 픽 확인하시죠. 저희 S보프가 대상 팀들의 최근 경기 풀 영상을 최대한 시청하고 분석한 픽입니다. 저희의 최종 픽 참고하셔서 신중한 배팅 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